중국 박사들이 이야기해주는 진짜 중국 이야기. 오늘은 권웅영 박사의 중화미각으로 보는 중국 문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나 대표적인 중국의 음식 중에 하나, 항저우, 아름다운 도시 항저우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알려진 동파육, 이걸 주제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지역 이름이 들어간 이제 북경 오리, 베이징 카오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중국에서 사람 이름이 들어간 요리, 정말 흔치 않은 건데, 그래서 동파육, 소동파의 고기라는 말 이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다면서요? 네,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소장님. 처음에 원래는 이제 소동파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천재이기도 한데요.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식이. 그런데 그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과거 급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주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주, 우리 치면 한 장관 정도 될까요?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굉장히 아끼고 일을 해서 그게 너무 고마웠겠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돼지고기를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갖다가 감사의 마음으로 준 거죠. 근데 그거를 뇌물을 받은 게 아니고. 네요. 아유, 돼지고기는 뇌물 정도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값이 싸고, 근데 이제 받았으면 그걸 그냥 혼자 먹지 않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다시 요리를 해서 돌려준 거예요. 같이 나눠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선물했다고 하는 회증육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가 돌아갈 회자에 증여한다는 뜻은.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소동파의 소식의 어떤 그 일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황주로 유배를 가기도 했고요. 거기서도 또 굉장히 돼지고기를 즐겨서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성된 게 지금 그 항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항주라는 지역으로 두 번째 부임했을 때 그곳에서 이제 요리도 같이 만들고 많이 만들어서 먹었다가 안정되게 이제 만들어진 것, 그리고 그 소동파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동파육이라고 지어지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주 그러면 역대 왕조들의 수도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시후 소가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인데 소동파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저우에서 이제 관리를 지냈다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평생에 정말로 이게 한 번 있을 수 있는 운인데 거기에 또 좋은 국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네, 엄청나게 운이 좋기도 했고, 사실 중간에 소동파가 이제 오대시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아무래도 천재나 능력이 있는 사람 주위에 좀 시기 질투를 하는 인물들도 있고, 당시 송대 북송시대에 이제 구법파와 신법파라는 양대 산맥에 이제 굉장히 큰 쟁쟁한 정치인들의 싸움들이 있었고, 이제 왕조 자체에서도 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 중간에 좀 끼어가지고 많이 좀 고초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게 음식으로 본 건가요? 유배를 워낙 많이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마 낙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낙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즐거움도 찾고 같이 더불어서 같이 지낼 방법도 찾고 시도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음식 가지고 이름으로 과일 이름 아니 순채, 농어 막 이런 거 다 넣었어요. 여지 이런 것도 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시를 졌어요. 엄청 많은 작품을. 근데 또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힘든 여정 속에서 음식도 많이 귀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모두 다 노래로 승화하면서 긍정적으로 지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인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이제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거를 어떤 시인은 달이 나한테 윙크를 한다.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그렇듯이 이제 그 소동파 같은 천재적인 그 시감을 가진
이제 시인들은 모든 게 다 이제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네, 맞아요. 소장님도 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좋아하긴 하는데 아, 제가 시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그 소식이 그 비 오는 날 서호에서 쓴 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서시를 빗대서 했는데 서호를 서시에 뭐 빗대자면 뭐 옅은 화장이든 짙은 화장이든 아름답다고 그렇게 막 빗대어서 시도 굉장히 많이 써서 이제 문인들한테는 너무나 이제 저처럼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 이제 비교 문학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나라 문헌들 이렇게 보면서 같이 비교하고 재밌게 그리고 감탄할 수 있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없다 그러는데 네, 네. 먹는 얘기 본격적으로 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동파육은 어떻게 만드나요? 그래서 먹기만 해봤지 네네. 사실은 그거를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동파육은 사실 원래 홍샤오로우라고 해서 홍소육의 그런 만드는 방법과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모택동으로 이어지면서 조금 방법이 달라졌고요. 그냥 간장, 설탕이나 이제 가진 이제 양념들이 있는데 물을 이제 얕게 좀 넣고 불을 약하게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익혀가지고 흥건히 익혀서 살이 탱탱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흐느적 기름도 다 빠지고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 젤리화 될 때까지 이제 익혀가지고 약한 불로 익혀서 먹는 거예요. 주로 쓰는 고기는 돼지의 삼겹살을 주로 쓰고요. 비계 반, 그 다음에 살코기 반을 섞어서 이제 같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색깔이 약간 좀 간장 설탕의 그 소스로 인해서 약간 이제 갈색빛이 좀 그렇죠. 나요. 다 갈색빛이죠. 갈색빛이 나고 기름기가 이제 졸졸 잘잘 흐르게 되면서 이제 먹으면은 느끼하다기보다는 좀 매우 부드럽다, 녹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요리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 음식 관련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근데 이 소동파 같은 경우는 해남도까지도 유배를 갔었다고요? 네. 저 황주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원래 사천 사람이에요, 소동파가. 사천이에요? 네, 사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소동파가 만든 요리가 이 동파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파 두부 뭐 이렇게 동파게 쭉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제일 최고가 이제 항주에서 만든 동파육이라서 이 절강 요리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요리들은 사실 사천 요리로 많이 이제 분류가 돼요. 근데 이 소동파가 강소성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점점 내려가요. 항절강으로 갔다가 나중에 뭐 해주, 그 다음에 해남도까지 이제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사건이 있기도 하고 인종, 신종, 철종 막 이렇게 왕들이 바뀌면서 그 권력 다툼에서 이제 밀려나다가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항주를 진짜 제일 좋아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오대시안 사건 때도 죽을 뻔했거든요.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도 내가 죽으면 항주에 묻혀달라고 할 정도로 항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천당이 있으면 네. 땅에는 수왕이 있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먹거리 풍부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날씨 온화하고. 네.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한 그 고위관직 가지신 분들이 네. 이제 수조 항저우에 많이 이제 그 정착을 하니까. 네. 근데 거기는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상해에서 유학할 때 제가 좀 우울하고 할 때 갔었던 곳이 항주예요. 근데 예전에는 상해에서 항주로 산책 가듯이 아니면 이렇게 옆 동네 놀러 가듯이 하기 어려웠을 텐데 까오티에가 생기면서 저 학교에 있는 데서 기차역에서 타면 40분? 50분이면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도착해서 버스 타고 서호 가서 서호 한 바퀴 돌고 다시 상해로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큰 호수를 가진다는 네. 것이 참 도시로서는 정말 행운이고.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서호에는 달이 5개가 뜬다고. 네. 이 연인하고 같이 이 배를 타면 네. 이 술잔에도 뜨고 하늘에도 뜨고 네. 연인의 눈동자에도 2개가 뜨고 당신의 눈동자. 또 등에도 뜨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네, 서울하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호수에 또 스토리텔링이 네. 이게 동파육이라는 이제 음식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또 그것이 이제 훌륭한 관리, 이제 목민관 이제 그런 상징으로 같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정말로 그 소동파 그러면 우리는 소식의 시인으로서 문학가로서 이제 생각을 하지 이것이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는 이제 관리로서의 소동파는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소식이 사실 항주에서 두 번째 부임했을 때는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황주 유배 이후의 일이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있는 소동파의 어떤 유적이죠, 사실은. 그리고 서호 10경주의 하나인 소재춘요, 그러니까 소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방을 쌓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항주가 뭐 비가 엄청 많이 올 때는 항상 많이 오고, 넘치죠. 예, 예. 그리고 더울 때 가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방을 쌓아서 물도 이제 보충해놨다가 필요할 때 풀고, 그래서 뭐 홍수도 막고 하는 일들을 했고, 안락방이라고 해서 국립 그 병원도 지어놓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면 자신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소식은 자신이 좋아하는 글도 썼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했었다는 것에서 저는 그의 어떤 장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파육이라는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동파육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로 이 고간 네. 이 식감이 굉장히 좋은 그냥 네. 우리가 생각하면 느끼하거나 뭐 삼겹살의 그런 맛이 아니고 네. 근데 거기에 뭐 다른 조미료가 아니라 간장이 들어가는 거죠. 네, 간장으로 해요. 그게 좀 스페셜한 간장인가요? 뭐, 저도 그렇게 봤는데, 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간장에 대해서는. 근데 그 이야기 말고 좀 다른 이야기로 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간장에 대한 좀 반감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모택동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실 이 동파육을 하면은 이렇게 간장이나 설탕이나 이런 소스들이 잘 이제 스며들고 고기의 모양이 이렇게 네모나게 된 거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로 이렇게 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찌는데 이 요리와 원래 이제 홍샤오로우의 기원을 얘기하면 보통 동파육을 또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택동도 엄청 즐겨 먹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모택동이 원래는 간장을 잘 먹었는데 간장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고 이게 좀 위생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절대 간장을 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홍샤오로가 안 되는 거네. 네, 홍샤오로가 안 되는 건데 대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거기 그 주방장 굉장히 이제 국가 주방장이죠. 이제 정여명이라는 분이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설탕하고 소금을 섞어서 그렇게 해서 홍샤오로우를 만들어서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간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감을 가질 만한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떤 자료에서 어떤 간장을 상담 간장이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간장을 써서 만들어야 된다 홍샤오로우는 그런 얘기를 든 적은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이 모택동의 이야기가 너무나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간장을 쓰지 중국이 않았던 것. 그 간장이 네. 우리도 발달을 했지만 네. 중국은 뭐 조리고 이러는데 네. 이게 엄청나게 또 발달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간장으로 성공한 상장한 회사도 있어요. 회사 네, 중에서 굉장히 궁금해요, 큰 회사. 소장님. 현재 CC 채널에서 다 설명해 드립니다. 네, 해주세요. 네. 예. 사람의 이름을 해가지고 했던 간장도 있고 좀 그렇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은 뭐 이 오리에 이어서 또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음식 중에 하나인 네. 돼지고기 네. 이걸로 만든 동파육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네. 역시나 마지막에는 항상 키워드를 하나 좀 정리해 주시는 걸로 가는데요. 네. 동파육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음식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실은 애민의 음식이다. 그러니까 동파육은 사랑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동파육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백성에 대한 굉장히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뭐 돼지고기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어요. 소동파가. 그래서 식저육 그리고 우리는 저육송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돼지고기에 대한 어떤 그 노래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격이 진흙처럼 싸 것만 부귀한 자 먹으며 먹으러들지 않고 가난한 자 요리법을 모른다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요리법을 전파해서 싸고 맛있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줬던 것이 이제 소동파의 생각이고 그의 삶이었다면 이 동파육이야말로 바로 그 애민정신의 대표적인 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기가 막힌 해설이십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를 1년에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오, 저 잘 몰라요. 근데 7억 2천만 마리 먹습니다. 거의 인구의 반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제 네. 돼지가 뭐 대량으로 이제 죽는 일이 벌어졌고 네. 그것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고. 그래서 돼지를 이제 뭐 기업 차원에서 기르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뭐 떼돈을 벌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물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 권 박사님 얘기하시고 나면 이제 CC 채널에서 그쵸. 엄청 그 기대돼요. 인더스트리를 리뷰를 하는데 네. 이제 돼지 산업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애민 뭐 이런 걸 하지만 중국은 네. 돼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국가가 돼지의 먹이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주량 네. 비리라고 주량비율이라고 그러는데 돼지의 양식하고 네. 이 돼지 가격하고의 비율을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 같으면 이제 물가관리국 여기서 네. 지표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올라가거나 떨어졌을 때 네. 이제 돼지 사용량도 조절하는 아. 그런 이제 뭐 특징이 있는 정말로 특이한 나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요리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동파육인데 네. 이건 동파육 먹기만 하다가 오늘 그쵸. 재미있는 역사, 요리법 네. 그리고 거기에 숨겨진 함의까지 네.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 돼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너무 궁금하고 좀 솔깃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거리를 걸어 다닐 때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를 이렇게 염장을 해가지고 걸어 놓는 거죠. 라로들을 정말 많이 봤고요. 그리고 선물도 엄청 하죠.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씩 떼가지고 밥이랑 먹고 그런 중국 친구들이 많이 선물을 해줬어요. 지역마다 또 맛이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해서 거기에 이제 뭐 소금, 간장, 뭐 돼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식재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가축을 식재료로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돼지에 관련된 이야기, 산업 이야기 너무나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소장님. 그래서 CC 네. 채널에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중국 박사들이 알려주는 한국이 꼭 알아야 할 진짜 중국 시리즈 권은영 박사님의 중국 음식으로 보는 중국 문화였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이었고요. 또 4번째 시간에는 더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음식으로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사님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